이 멘트도 녹화가 됐어야 되는데. 자, 지금부터 이제 녹화가 되고 있다고 하니까 지금부터 시작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판다스. 네. 네, 판다스죠. 네, 다시 시작을 할게요. 그리고 이제 아까 좀 아마 오늘 내내 계속 정보량 계속 설명만 하는 시간 되게 많아가지고 좀 복잡하실 텐데 이제 한번 교육 자료를 올려드린 거 한번씩 이제 실행을 해보면서 왜 이렇게 되는지 파라미터나 뭐 이런 거 바꿔보시면서 이제 한번 학습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우선은 다시 설명을 할게요. 이제 아까는 ILOC를 안 했었죠. 이제 LOC하고 쿼리를 했었는데, 그리고 이제 아까 요 부분 다시 한 번만 설명을 할게요. 여기서 이제 컨디션, 네, 그쵸?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스트링 표현으로 이제 데이터를 조회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스트링끼리 더하면 어떤 결과가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까 1교시에 배웠던 거하고 똑같이 이제 컨디션 번에다가 인1 스코어가 이제 80점 미만 이하다 이렇게 하나 넣고 그 다음에 컨디션 2에다가 매스 스코어가 70점 이상이다 하나 넣고 그 다음에 컨디션 이제 풀 컨디션을 이제 컨디션 1에다가 플러스 이어 붙이는 거죠. 그 다음 반드시 얘네는 이제 조건 간에 띄어쓰기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엔드 넣고 그 다음에 다시 컨디션 2 이렇게 하면은 이제 풀 컨디션이 되고 그 다음에 아마 이제 이게 아마 어떤 형태로 되냐면요. 네. 그리고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돼요. 분자가 됐네. 이렇게 되는데 이제 동일한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이렇게 이제 이렇게 컨디션 1, 그 다음에 2를 엔드 사이에 끼워놓고 한 게 이런 결과다 라는 걸 이제 true라고 반환되었죠. 이렇게 반환되는 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ILOC 인덱싱 한번 해볼게요. ILOC는 아까 말했죠. 인덱스를 통해서 이제 조회하는 거라고 범위를 지정해서 그래서 여기 스피드 체크했었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만약에 내가 데이터 프레임에서 15에서 20번째 행을 보고 싶다. 여기는 첫 번째는 행이에요. 콤마 앞에는 행의 범위 그리고 뒤에는 열의 범위 이렇게 있는데 행을 15에서 20까지 그 다음에 나는 데이트만 보고 싶어. 이러면은 첫 번째 행만 보면 되겠죠? 0부터 1까지. 이런 식으로 보게 되면은, 그러면은 15에서 20까지의 데이트를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조회를 할 수 있고요.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요약 통계량. 이제 여기부터는 이제 슬슬 분석으로 들어가는데, 이제 요약 통계량인데, 이제 어떤 특정 컬럼에 대해서 변수에 대한 요약 통계량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요약 통계량이라고 하면은 변수에 대한 합인 썸, 그다음 평균이 민, 그다음에 중위값이 메디안, 그다음에 표준 편차인 STD,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인가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최대값, 최소값, 그다음에 4분위수 등등 다양한 값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얻는 방법은 뒤에 이렇게 마우스가 엄청 민감하네요. 이렇게 보시면은 시리즈를 넣고 점썸 뒤에 이렇게 붙이는 식으로 하게 됩니다. 점민 하면은 평균이 나오고 std는 이제 표준 편차의 줄임말이죠. 그래서 표준 편차가 나오고 최대값, 최소값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근데 이거를 이렇게 일일이 볼 필요 이제 보고 싶지 않고 난 한 번에 보고 싶다 이런 경우를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describe라는 함수가 있는데요, 메소드가 있는데 시리즈
시리즈가 아니라 데이트 프레임에 대해서도 적용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R 한번 써보셨던 분이라면은 R의 서머리하고 굉장히 유사한데, 요약 통계량이라는 게 이제 수치형 변수에 대해서 유효한 거기 때문에 한번 수치형 변수에 대해서만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뉴메릭 컬럼을 이제 ENG 스코어, 그다음 매스 스코어 이렇게 두 개를 지정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 프레임에서 뉴메릭 컬럼만 가져오겠다라고 이제 한번 선언한 거죠. 이 상태에서 디스크라이브를 해서 요약 통계량을 쭉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카운트는 자료의 개수, 그다음 미는 평균, 그다음 STD는 이제 표준 편차, 그 최소가, 그다음에 4분의 수 이렇게 나오죠. 4분의 수는 뒤에서 설명할 건데, 이제 요거는 이제 미니멈은 하위 0% 값, 얘는 이제 요게 1분의 수인데 얘는 하위 25% 값, 이제 50%는 중위 값이죠. 그다음에 75%는 하위 75% 값, 그러니까 상위 25%가 되고, 얘는 이제 상위 0%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요약 통계량을 반환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값을 한번 이제 저희가 원하는 순서대로 한번 보고 이제 지금 형태로는 어떤 인사이트도 얻을 수가 없어요. 지금 막 값들이 막 원래 배열된 상태로 그냥 마구 배열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특정한 상태로 이제 배열을 해야 좀 인사이트를 얻을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러기 위해서 이제 sort values라는 메서드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는 by라는 이제 파라미터와 ascending이라는 파라미터가 있는데, by는 이제 어떤 컬럼에 대해 정렬을 할 건지 데이터 프레임을 이렇게 명시를 해주는 거고요. ascending은 말 그대로 이제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할 건지 아니면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할 건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sort index는 마찬가지로 인덱스를 기준으로, 이제 컬럼들이 아니라 이 인덱스를 기준으로 정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sort index는 크게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어차피 이제 해보면은 바로 이해를 하실 거기 때문에. 보시면은 이번에는 데이터 프레임을 이제 값을 정렬을 해볼게요. 근데 우리는 데이트, 그 영어 점수 순으로 정렬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by를 이제 리스트를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제 여러 개의 이제 시리즈별로 정렬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잘 보시면은 이제 데이트가 쭉 이제 1, 2, 3, 4, 5, 6, 7, 8 이런 식으로 정렬이 되는 걸 볼 수 있죠. 1, 1일, 2일, 밑에는 3일, 4일, 5일도 있고, 그 다음에 영어 점수를 보면은 이제 1일 내부에서 1일 안에서 7점, 19점, 20점 이런 식으로 오름차순으로 1마다 정렬된 걸 볼 수 있어요. 잘 확인이 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 ascending, 그러니까 오름차순이 지금 그 기본값이기 때문에 둘 다 오름차순으로 정렬된 걸 확인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나는 데이트별로 이제 영어 점수를 이제 그 데이트는 오름차순인데 영어 점수는 내림차순으로 보고 싶다.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오른쪽처럼 이제 ascending에다가 true, false 이렇게 리스트를 주시면 됩니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은 첫 번째 요 by의 첫 번째 요소에 대해서는 true를 적용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요소에 대해서는 이제 false를 적용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살펴보면은 데이트는 잘 오름차순으로 정렬이 돼 있죠. 1일, 2일, 3일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영어 점수는 아까와 반대로 이렇게 내림차순으로 정렬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복수의 이제 데이터를 정렬할 때 복수의 컬럼에 대해서 정렬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어떤 걸 오름차순, 어떤 걸 내림차순 이런 식으로 정렬할지 선택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아마 많은 이제 좀 뭐랄까 이제 좀 유의한 결과를 내기 위해 이제 요약 통계량을 살펴보고 뭐 시각화를 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좀 더 압축하는 과정인데요. 이제 그룹 바이 그리고 AG 메서드에 대해 알아볼게요. 일단 설명은 어차피 보시면은 직관적으로 다 이해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룹 바이는 아까 말했던 칼럼별로 그룹을 하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AGG는 이제 그룹 바이를 통해서 생성된 객체를 뭐 요약하는 과정이에요. 근데 여기 설명을 일단 읽어보시고 어차피 보시면은 바로 이해가 아마 되실 거예요. 그래서 그룹 바이가 되는 과정이에요. 일단 예시를 한번 볼게요. 이제 데이터 프레임이 원래 클래스, 스코어 이렇게 두 가지의 컬럼을 지닌 이런 이제 데이터 프레임이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근데 A반, B반, C반 이렇게 세 반이 있는데, 이제 A반은 이제 34점, 뭐 점수가 이렇게 있죠. 근데 그룹 바이는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그룹으로 클래스를 지정했을 때 이제 클래스별로 이렇게 이제 데이터 프레임을 쪼개는 과정입니다. 이게 바로 그룹 바이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룹 바이를 가지고 이제 반별 평균을 냈죠. 이렇게 해서 그룹된 데이터를 가지고 다시 데이터를 요약해서 새로운 데이터 프레임을 만드는 이런 게 바로 이제 AGG에 해당하는 메소드입니다. 이제 AGG는 이제 여기서는 표현상 그냥 평균으로 했는데 이제 많은 메소드가 있어요. 보통 평균, 메디안, 뭐 표준 편차, 뭐 바리에이션 뭐 엄청 많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자기가 이제 사용자가 정의한 함수를 또 적용해서 요약을 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네, 저 편의상 이번에는 평균하고 표준 편차 두 개만 가지고 한번 실습을 해볼게요. 이거는 조금 사용하기도 그렇고 보기에도 복잡한데 이 부분은 아마 실제로 조금 많이 해보셔야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이번에는 이제 데이터 프레임에서 데이트하고 영어 점수, 수학 점수만 가져오겠다라고 한 거, 그 다음에 그 날짜별로 그룹핑을 한 거죠. 그래서 날짜별로 그룹을 하겠다. 그래서 날짜별로 평균과 표준 편차를 보겠다.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앞에서 총 3개의 컬럼이 있었는데 그룹 바이를 데이트로 쓰고, 그럼 나머지 2개 있죠. 이 나머지 2개에 대해서 평균과 표준 편차가 모두 반영된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확인되시죠? 그래서 영어 점수에 대한 평균, 영어 점수의 표준 편차, 수학 점수의 평균, 수학 점수의 표준 편차, 이렇게 모두 반영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근데 꼭 이런 경우만 있는 것도 아니죠. 막 나는 평균을 이렇게 그냥 민으로 안 하고 좀 재미가 없다. 그래서 좀 이름을 바꿔보고 싶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지금은 그냥 편의상 민 느낌표로 했는데 뭐 여기는 이제 ENG 스코어 민, ENG 스코어 SD 뭐 이런 식으로 바꿀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AGG를 감싸주고, 그 다음에 리스트로 다시 한번 감싸고, 그 다음에 튜플로 한 번씩 감싸준 거예요. 그래서 앞에 게 이제 평균의 이름이 평균이라는 함수를 적용할 건데 평균 민을 이걸로 받겠다. 표준 편차는 이걸로 받겠다. 이렇게 한 거고요. 사실 근데 이 정도까지는 복잡하게 하지 않아도 되고 따로따로 하셔서 그다음에 뭐 따로따로 하고 따로따로 그룹 바이를 하고 모은 다음에 컴퓨팅을 하는 게 아마 직관적으로 아마 더 편하실 텐데 일단은 알려는 드릴게요. 그리고 이번에는 나는 영어 점수는 평균만 사용하고 싶다. 그다음 수학 점수는 이제 표준 편차만 사용하고 싶다 하면은 딕셔너리 아까 첫 시간에 배웠었죠. 딕셔너리 형태로 이렇게 딕셔너리 형태로 이제 주어서 영어 점수는 평균만, 표준 편차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뭐 영어 점수는 둘 다 알고 싶어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민 이제 리스트 안에다가 민하고 std를 같이 넣어주면 되겠죠. 이제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요 as index는 false 요 부분인데요. 이제 그룹 바이를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위와 같이 이제 인덱스가 없죠. 원래 여기는 지금 다 인덱스가 있는데 이제 그룹 바이를 했더니 이 인덱스가 없어집니다. 근데 데이트도 저희한테는 인덱스보다는 컬럼을 사용하는 게 솔직히 편해요. 그래서 s 인덱스를 false로 주게 되시면은 이제 데이트가 인덱스가 아니라 컬럼으로 나오고 새로 인덱스가 생긴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s 인덱스는 요약하는 기준이 되는 컬럼을 인덱스로 사용할지 말지를 사용하는 이제 결정하는 여부입니다. 저는 보통 false로 두고 작업을 해요. 그쪽이 훨씬 편한 것 같고 좋은 것 같아요. 네. 조금 복잡했을 텐데 일단은 이렇게 해서 조회 및 요약을 했어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은 한번 받아볼게요. 있으신가요? 뭐 없으시면은 카톡방에다가 뭐 질문해 주셔도 되고 메일로 주셔도 되고 뭐 트렐러에 올려주셔도 되고 하니까 이제 어느 때든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시리즈 연산, 여기는 조금 전보다는 간단할 거예요. 그래서 시리즈 연산, 데이터 프레임 연산인데 이제 저희는 이제 지금 이제 잠시만요. 물 좀 마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시리즈하고 데이터 프레임 연산이에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앞서 살펴본 이제 DF 클래스 같은 경우 있죠. 이런 부분인데 이제 요 학생 아이디를 가지고 저희가 만약에 반을 만들고 싶어요. 반을 만들 수 있죠. 지금까지 배운 방법으로도 충분히 가능해요. 왜냐면 이제 함수를 하나 이제 학생의 아이디에 따라서 이제 반을 정하는 함수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일일이 반복 구문으로 대조해가면서 만들 수도 있겠죠. 근데 아마 실제로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경우는 반복문으로 하게 되면 일일이 반복문 접근해서 하게 되면은 굉장히 느립니다. 굉장히 이제 제가 알기로 속도가 거의 한 100배 이상 사이즈가 크면 그렇게 나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메모리도 많이 먹고 속도도 느리고 사용할 이유가 정말 없는 그런 방법이에요. 그래서 좀 편하게 진행하는, 편하고 빠르게 직관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제 이런 메소드를 사용시 훨씬 더 직관적이고 빠를 수 있다는 거. 네. 첫 번째는 이제 총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이제 맵, 어플라이 맵인데, 이제 어플라이 맵은 솔직히 어플라이랑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맵하고 어플라이를 소개해 드릴게요. 이제 맵은 시리즈에다가 딕셔너리 혹은 함수를 전환해 변환한 함수예요. 그래서 아까 딕셔너리를 할 때, 딕셔너리 설명을 할 때 뒤에서 이제 맵 함수하고 사용하면 좋다, 람다 함수를 설명할 때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이제 지금 이제 사용하는 시간이 왔습니다. 예를 들면은 저희가 age라는 컬럼이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근데 여기는 10대, 20대, 30대, 20대 이렇게 10대부터 30대까지 정보가 있는 컬럼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제 약간 이런 10대, 20대, 30대는 연령대로 이제 순서가 있는 데이터죠. 그래서 저희가 10대를 0으로, 20대를 1로, 30대를 2로 이제 인코딩을 해서 조금 이제 연령 상승에 따른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해요. 그러면은 숫자를 변환해야 되는데, 이때 딕셔너리를 사용해서 이제 이런 age를 0, 1, 2, 1 이런 식으로 인코딩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이제 여기 예시인데요. 살펴볼게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딕셔너리를 사용해서 이제 매핑을 하는 과정인데, 이제 id 딕셔너리라는 거 하나 정해줬죠. 그래서 처음에는 0을 a로 바꾸겠다, 1을 b로 바꾸겠다, 쭉쭉쭉 해가지고 7을 h로 바꾸겠다 라는 식으로 이제 딕셔너리를 정의한 거예요. 그래서 0, 1, 2, 3, 4, 5, 6, 7 이쪽이 키가 되고, 이쪽 A, B, C, D, E, F, G 이쪽이 이제 밸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매핑을 적용하게 되면은 이제 시리즈에서 키에 해당하는 부분을 밸류로 바꾸게 돼요. 그래서 이제 아까는 이런 식으로 0, 1, 2, 3, 4, 5, 6, 7 이렇게 돼 있었죠. 스튜던트 아이디가. 근데 이제 일단은 원본의 손상을 주지 않기 위해서 카피를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카피된 데이터에서 스튜던트 아이디를 인테저로 보고, 그 다음에 아이디 딕셔너리를 매핑하겠다 라고 한 건데요. 네, 여기서 보시면은 그래서 0을 A로, 1을 B로, 2를 C로 매핑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0, 1, 2, 3, 4에서 A, B, C, D, E, F, G 쭉 바뀐 걸 볼 수 있죠. 네, 실제로 한번 이쪽으로 시간이 살짝 부족할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실습은 사실 이제 이쪽 노트가 다 준비가 돼 있으니까 시각까지는 다 보여드려야 할 것 같아서 한번 이제 따로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매핑 함수를 이제 함수를 사용해서 변환을 해볼게요. 그래서 아까처럼 비슷하게 점수가 있어요. 그래서 60점, 50점, 40점, 80점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제 펑션을 적용하는데 60점 이상이면은 패스를 반영하고 아니면은 페일을 주겠다, 이런 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과를 봤더니 패스, 페일, 패스 이런 식으로 변환하는 게 어플라이 맵에다가 함수를 적용하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살펴보면은 이제 함수를 하나 정의했죠, 저희가. 그래서 pf라는 함수를 정의했어요. 점수를 받아서 60점 이하면은 f를 주고, 그 다음에 아니면은 p를 주겠다, 이런 함수인데요. 아까와 동일하게 원본의 손상을 주지 않기 위해서 카피를 한번 하고요. 그 다음에 영어 점수에다가 매핑을 할 건데, 영어 점수를 요 스코어로 받는 거예요. 요 pf라는 함수에 스코어로 들어와서 연산을 쭉 하는 거죠. 그래서 F하고 P를 반환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영어 점수가 3점이에요. 그랬더니 암울하네요. 그래서 F가 반응이 됐고 98점이 예, P가 잘 됐고요. 이런 식으로 반영한 걸 잘 볼 수가 있죠. 네. 그 다음에 어플라이를 한번 볼게요. 어플라이는 아까 매핑은 이제 시리즈에만 적용이 가능해요. 근데 그래서 만약에 데이터 프레임에서 복수에 두 개의 컬럼을 가지고 연산할 경우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어플라이는 시리즈, 데이터 프레임 모두 사용 가능하고요. 대신 아마 딕셔너리는 아마 안 되는 걸로 기억을 했었는데 일단은 그건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단일 시리즈에 사용할 경우 맵하고 동일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일단은 엑시스를 지정 가능해요. 왜냐면 이제 어플라이 같은 경우는 이제 데이터 프레임에 적용할 경우는 데이터 프레임은 축이 두 개가 있잖아요. 세로축 있고 가로축 있고 이런 식이기 때문에 어느 축에 적용해야 될지 함수에다가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열에다가 적용을 하죠. 그리고 람다 함수 요거에 대해서 아까는 살짝 하고 넘어갔었는데 이제 어플라이하고 람다하고는 이제 꼭 이제 같이 많이 쓰게 될 거예요 아마. 이제 많이 쓰기 때문에 꼭 알아두셔야 되기 때문에 한번 설명을 조금 할게요. 자, 일단 람다 실습을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면은 람다 제곱한 값을 반환한다 라고 하면은 이런 시리즈가 있어요. 이제 여기다가 어플라이를 합니다. 그리고 람다 x 콤마 콜론 그 다음에 x 제곱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앞에 거 요거를 x로 봅니다. 앞에 게 두 개라면은 x, y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는 시리즈를 하나 받아가지고 어플라이를 하는데 디퍼런스를 x로 보고 x의 제곱값을 반환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25, 16, 109 이런 식으로 반환이 됩니다. 조금 더 복잡하게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x가 5 이상일 때는 x제곱을 아니면은 x 그대로를 반환하는 그런 람다 함수를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디퍼런스가 그대로 있죠. 근데 디퍼런스를 x로 보겠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x가 들어왔어요. 근데 x제곱을 반환하래요. 어떨 때? x가 5 이상일 때 아니면 x를 반환하라. 네, 뭐 크게 어렵지는 않죠. 네, 해가지고 5 이상이기 때문에 25, 4니까 4 10은 이제 5를 넘으니까 100, 마이너스 3은 5보다 작으니까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반영되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조금 복잡하게 해서 이제 영어 점수와 수학 점수를 가지고 토탈 성적을 매기는 함수를 한번 작성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영어 점수, 수학 점수를 받아가지고 안에서 평균 점수를 연산을 해요. 그래서 평균이 80점 이상이면 A고 아니면 B고 뭐 아니면 C고 그것도 아니면 F를 준다. 그래서 이제 리절트를 반환하는 그런 함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마찬가지로 원본에 손상을 주지 않기 위해서 카피를 해주고요. 이번에는 데이터 시리즈가 아니라 데이터 프레임이 통째로 들어왔죠. 근데 이제 데이터 프레임이 통째로 들어오다 보니까 여기서는 여기서 이제 람다 x인데 x가 뭐가 되는 거냐면 요 데이터 프레임이 x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영어 점수하고 수학 점수 두 개를 인풋으로 줘야 됐었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x의 ENG 스코어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데이터 프레임의 영어 점수 그리고 데이터 프레임의 수학 점수를 적용한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엑시스는 1이다를 적용해 줬는데 왜냐면 이 기본적으로 이제 이 데이터 프레임이 들어왔기 때문에 축을 알려줘야 돼요. 축을 알려주지 않으면 어떤 축인지 몰라가지고 이상한 식으로 연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알려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연산 결과를 데이터 프레임의 리절트에 넣겠다라고 한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평균 점수가 이제 뭐 60점이 안 되니까 F가 나오고 뭐 적당히 뭐 한 60점이 넘었으니까 C가 나오고 이런 모습을 잘 확인할 수 있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getDummy라는 함수인데요. getDummy라는 함수인데 이제 getDummy는 이제 더미 변수를 만드는 함수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보통 이제 원하드 인코딩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이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쭉쭉 내려서 여기 있다. 일단 0번 학생 0번하고 1번은 이제 천사반, 그다음 2번, 2, 3번은 맥주반, 3, 4, 4, 5번은 당근반 해가지고 60번 절망반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클래스를 한번 만들어 줄게요. 그래서 한번 여기는 필요 없고 그 다음에 클래스를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여기다가 그러면은 클래스 헤드
몇 개만 살펴볼게요. 했더니 응? 왜지? S 타입을 안 했구나. 하고 그다음에 다시 한번 매핑을 해주고 네, 그 다음에 헤드를 해주고 살펴봤더니 이렇게 클래스가 잘 매핑이 된 모습을 볼 수 있죠. 봤는데 만약에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나중에 뭐 반별로 이제 반이 뭐 성적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고자 해요. 그럴 때 이제 각각 이제 ENG 요 점수들은 이제 Y 변수가 되고 뭐 이런 클래스는 이제 X 변수가 되겠죠. 근데 X 변수는 요 엔젤 뭐 이런 거 반 이름은 문자기 때문에 모델에 그대로 반영을 할 수가 없어요. 특정한 모델을 제외하고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이제 반드시 숫자로 인코딩을 해서 줘야 되는데 이제 이때 인코딩하는 방법이 레이블 인코딩, 원활 인코딩 이 두 개가 있는데 레이블 인코딩은 말 그대로 그냥 엔젤 이거는 0으로 얘는 1로 그 다음은 2로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그냥 0, 1, 2, 3, 4로 이렇게 매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럴 때 문제가 뭐냐면은 만약에 1은 지금 엔젤반은 지금 1로 돼 있잖아요. 0으로 돼 있는데 캐럿반은 2예요. 그러면은 엔젤반에 플러스 2를 하면은 캐럿반이 되는 게 맞아요? 아니잖아요. 의미가 이렇게 생성이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각각을 이제 컬럼으로 만들어주는 게 get dummy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컬럼을 잡아가지고 각각에 존재하는 유니크한 값들을 다 이렇게 컬럼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엔젤반인지 아니 이거를 true, false로 1, 0으로 반환하게 돼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모델의 학습을 하는 경우인데 일단 필요할 것 같아서 넣어봤고요. 이렇게 해서 판다스는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됐고 그 다음에 좀 시간이 촉박해서 바로 넘파이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어딨지? 넘파이를 생략해야 될 것 같은데? 넘파이는 일단 대부분 연산 위주이기 때문에 함수 위주이기 때문에 설명만 간단히 하고 뒤쪽에 시각화하는 걸로 진행을 할게요. 그래서 이제 넘파이인데요. 넘파이는 이제 어레이라는 이제 특별한 자료 형태를 써요. 리스트하고 거의 동일하게 생겼는데 이제 리스트는 이제 뭐 예를 들면 리스트는 이제 축간 공유가 안 되죠. 근데 얘는 이제 4차원, 5차원, n차원, 다차원의 값을 가질 수 있고 그 다음에 행렬 연산에서 되게 행렬 연산을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자료 형태입니다. 아마 다차원 배열까지는 크게 쓰지 않을 것 같아서 뒤쪽 이제 아래 예제를 넣어두긴 했는데 그쪽에서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D타입, 아까 앞서 말했던 데이터 타입인데요. 여기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100만 개, 이제 0부터 100만 개를 리스트로 어레이로 하나 만들어서 데이터를 놓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만든 거예요. 데이터를 만들고 그 다음에 각각 데이터를 int 8로, int 16으로, int 24로 아까 s타입 메서드 사용했었죠. 그래서 타입을 바꿔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각각의 데이터에 대해서 그 다음에 유니크한 값. 네. 그래서 유니크한 값이 몇 개 있는지를 확인해 본 거예요. 그래서 확인해 봤더니 원래는 100만 개가 있었는데 int 8로 바꿨더니 256개밖에 없죠. 메모리도 줄었고 그 다음에 int 16은 6만 5천 개, int 64는 100만 개 이렇게 있죠. 아까도 잠깐 하고 넘어갔었는데 이 뒤에 있는 숫자를 이제 2의 8제곱 개수만큼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적절한 데이터 타입을 선택해서 적용해야 된다. 이런 거를 이제 설명하는 거고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지금 100만 개가 있는데 뭐 int 8을 사용한다던가 그러면 안 되겠죠. 반대로 이제 256개밖에 없는데 뭐 100만 개 이상을 쓸 수 있는 뭐 int 64를 쓴다거나 이런 것도 굉장한 공간 낭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이제
용량이 큰 데이터를 다룰 때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간단한 함수니까 언급하고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이제 np.round 이거는 이제 어레이에 대해서 지정한 자릿수까지 반올림하는 그런 함수입니다. 이제 그리고 sail은 올림, floor는 이제 내림, 그리고 trunk는 아까 말했던 그 앞서 했었던 그 그냥 플로트를 그냥 정수형으로 반환할 때 이제 뒤쪽 소수점 자리가 다 잘리죠. 이제 그런 거하고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원래 이제 여기 난수를 생성해서 이렇게 10개의 어레이를 만들어 봤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소수점 두 번째 자리까지 남기겠다라고 했더니 0.858 뭐 이렇게 간 게 0.86까지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올림을 했더니 정수형으로, 그 다음에 내림을 했더니 그거보다 작은 정수로, 트렁크를 했더니 정수 부분만 남았죠. 그리고 이렇게 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numpy sum인데요. 이제 어레이의 합을 반환하는 함수예요. 그 다음에 엑시스를 지정 시 해당 축에 대한 이제 썸을 반환하는데, 이제 보통은 다차원 축에 이제 엑시스를 지정하지 않으면은 어레이의 전체 합을 반환하게 되고, 엑시스를 지정하게 될 경우에는 이제 지정한 축에 대해서 다차원일 경우에는 예를 들면 3차원일 때 엑시스는 1으로 하게 된다. 그러면은 두 번째 축인 y축에 대해서 썸을 해서 이제 2차원 어레이를 반환하게 되겠죠. 근데 이 부분은 근데 다차원 배열은 사실 해보는 것보다 말로 하는 것보다 해보는 게 이해하기 편하실 것 같아서 다차원 합 배열 합을 이제 이쪽에 준비를 해봤고요. 그다음에 차분입니다. 예를 들면 이 부분을 약간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이건 넘어가고, 예를 들면은 이런 누적 강수량 이런 데이터가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주어진 누적 값으로 주어지는 데이터가 생각보다 꽤 많아요. 근데 저희가 만약에 뭐 시간당 강수량을 알고 싶다. 지금 현재는 10분당이네요. 이제 10분당 강수량을 알고 싶다 하면은 이제 이거에 대해서 numpy.diff를 적용해서 시간당 강수량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시간당 강수량을 가지고 그레디언트를 적용해서 강수량의 변화율을 또 알 수 있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용하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임의의 데이터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네, 임의의 데이터를 하나 만들었는데 이렇게 누적 강수량이 있죠. 누적 강수량을 가지고 이제 한번 차분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마지막 것만 한번 살펴볼게요. 이제 246, 232 요건데 차이가 14죠. 마지막 14, 그 다음에 15 이렇게 차분한 값을, 즉 시간당 강수량을 반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당 강수량에다가 이제 아까 계산했던 값을 넣어주고요. 이런 식으로 되죠. 그 다음에 시간당 강수량에 대해서 이제 변화율을 알고 싶을 때는 이제 그레디언트를 쓰면은 이제 기울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값, 마지막 값은 그냥 첫 번째 값과 이제 첫 번째와 두 번째 값의 차이로 그냥 반영을 하게 되고요. 뭐 옵션이 여러 가지 있긴 한데 그 부분은 이제 차후에 이제 데이터의 특성에 맞춰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강수량의 이제 기울기, 변화율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나중에 시계열할 때 뭐 하는 거긴 한데 일단은 네, 그리고 이제 np.log 어레이, 그래서 어레이에다가 로그를 적용하고 그 다음에 로그에다가 1을 플러스한 다음에 로그를 적용하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건데요. 이제 로그 같은 경우는 이제 자료의 값이 너무 극단적인 분포를 띄울 때 보통 이제 로그를 써가지고, 왜냐면 이제 모델에서는 보통 0에서 1 사이에서 0에서 1 사이? 아니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뭐 1인 아니면 0에서 뭐 1 사이인 등등의 이제 이런 정규성을 가정하는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좀 분포가 극단적이거나 할 경우에는 학습이 제대로 안 돼요. 안 되는 경우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제 이럴 경우에 np.log를 써서 쓰면은 좀 분포가 조금 완화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로그의 특징이 0에 가까우면은 이제 음의 무한대로 가게 되죠.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모델에서 또 에러가 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제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실제로 로그 그래프를 그려본 거예요. 보시면 이제 0에 가까울수록 음의 무한대로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이런 부분을 이제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플러스 1을 해준 다음에 어레이에다가 1을 더하고 로그를 씌워주는 그런 거, 이제 그런 과정을 겪으면은 그대로 0, 이제 원래 마이너스 무한대가 나왔던 부분이 0으로 잘 바뀐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원상복구할 때는 1을 이제 익스포넨셜 한 다음에, 그러니까 자연상수 2에 제곱을 해준 다음에, 그리고 이제 하나를 원래 1을 더했으니까 1을 빼줘야 되겠죠. 그래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온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np.sin, np.cosine인데요. 삼각함수는 이제 저희 중학교, 고등학교 때 많이 봤던 건데, 이제 주기성을 띠는 데이터를 인코딩할 때 이제 많이 쓰이고요. NA 핸들링. 시각화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NA 부분은 약간 시간이 부족해서 사실 판다스에서 이미 거의 했던 거기 때문에 이제 추가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교환해 보면서 한번 학습을 해주시고요. 이제 뒤 부분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사실. 이미 판다스에서 많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교환해 보면서 학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오버될 것 같네요. 어플라이와 맵의 차이점. 잠시만요. 어플라이하고 이제 봤는데, 이제 어플라이하고 맵이 차이점이 뭐냐고 질문해 주셨는데, 맵은 이제 시리즈, 그 다음에 데이터 프레임 맵은 시리즈에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플라이는 시리즈, 맵 모두 이제 적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맵을 이제 단일 시리즈에 적용할 때는 맵이나 어플라이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제 다만 데이터 프레임에 사용할 때는 꼭 어플라이를 사용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제 보통은 저는 어플라이 딕셔너리 쓸 때는 맵 쓰고 보통 이제 사용자 함수 적용할 때는 어플라이 쓰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시각화 한번 볼게요. 이제 시각화는 이제 시각적인 매체를 통해서 정보를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사용자에게 분명하고 효과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그래서 만약에 똑같은 내용을 담고 있어도 만약에 보기가 너무 껄끄럽다 이러면은 문제가 되겠죠. 아니면은 보기에는 좋아도 막상 전달하고자 하는 바가 이상하다 그러면 그것도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일단 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디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바로 신미성과 전달성이에요. 그래서 그 둘 사이에 밸런스를 잡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일단은 네 그래서 파이썬을 시각화하는 기본 설정인데요. 이거는 설명을 하기보다는 그냥 진짜 세팅을 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라서 이런 식으로 plt.figure 해가지고 저는 fig 사이즈만 보통 설정을 하는데 이제 앞으로 사용할 플롯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특성에 맞춘 길이를 설정하고요. 그 다음에 plt.grid 이거는 플롯의 격자를 표시할지 말지. 그 다음에 타이틀은 이제 플롯의 타이틀, 그 다음에 plt.show는 플롯 표시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그냥 딱 봐도 그냥 그리드, 격자, 타이틀, 제목, 쇼, 보인다 뭐 이렇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렵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요. 일단은 기본적인 플롯 아마 7개 정도를 소개할 것 같아요. 그래서 히스토그램, 일단은 어떤 거 소개할지부터 언급하면은 히스토그램하고 밀도 플롯, 그 다음에 산점도, 그 다음 페어 플롯, 그 다음에 박 플롯, 그 다음 박스 플롯 이렇게 설명할 것 같습니다. 히스토그램인데요. 저희 아마 중학교 때 많이 봤던 것 같은데 이제 도수분포표 있죠. 이제 도수 구간을 정하고 그에 따른 빈도를 정하고 그렇게 해서 도수분포표를 이제 그래프로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단일 이제 수치형 변수, 아까 뉴메릭 변수의 분포를 파악하는 데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빈스라는 옵션이 있는데 이제 히스토그램에서 사용할 구간의 개수예요. 이제 구간이 이제 클수록 이제 구간이 많을수록 이제 좀 더 세밀하게 표현이 가능하겠죠. 이렇게 구간이 작으면은 이렇게 좀 대충 표현되기 있겠고, 근데 또 너무 세밀하게 표현하게 너무 구간을 많이 쪼개다 보면은 오히려 이제 표현력을 잃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구간 수를 선택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덴시티 플롯입니다. 밀도 플롯인데 아까 뒤에 히스토그램이 보이죠. 이제 히스토그램인데 이제 뉴메릭 변수의 확률 밀도 함수를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변수가 여기에서 이제 발생할 확률이 얼마나 되느냐를 보여주는 그런 함수인데
단일 이제 확률론 해보셨으면 이제 대충 아실 텐데, 아무튼 확률 밀도 함수에 대한 설명은 넘어가도록 하고, 이런 식으로 커널 밀도 추정이라는 기법을 통해서 이렇게 쭉 이제 여기서는 얼마나 이만큼 이제 요 구간을 정하게 되면은 이제 이 변수가 요 사이에 속할 확률이 요 면적의 넓이가 되는 거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추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스캐터 플롯. 스캐터 플롯은 이제 여기 이제 직교좌표계를 이용해서 두 변수 간의 이제 관계를 표현하는 플롯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는 이제 가로축이 페탈 렌스고, 그러니까 페탈이 뭐더라? 꽃잎의 길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꽃잎의 넓이에요. 그래서 이제 각각의 자료를 가지고 이제 점을 찍는 거죠. 여기는 이제 꽃잎의 길이가 1이면서 뭐 너비가 거의 0에 가까운 그렇게 되는 거고요. 이쪽에 있는 점은 뭐 7이면서 뭐 너비가 2.5에 가까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점을 찍어서 이제 변수 사이의 방향성하고 이제 강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앞서서 살펴본 게 히스토그램, 그리고 스캐터 플롯, 덴시티 플롯 이렇게 살펴봤었죠. 이제 페어 플롯은 SNS 시본이라는 패키지에서 제공하는 건데요. 이제 복수의 뉴메릭 변수를 대상으로 이제 관계를 개괄적으로 파악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고 표현을 하면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 이제 보시면은 이제 각각의 변수가 이렇게 쭉 있죠. 4개의 변수가 있는 데이터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세팔 렌스, 세팔 와이드, 이제 위스, 그 다음에 세팔 렌스, 뭐 페탈 위스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동일하게 컬럼이 겹치는 경우에는 이제 히스토그램을 통해서 분포를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컬럼일 경우에는 산점도를 그래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딱 처음에 봤을 때 뉴메릭 변수를 이제 뉴메릭 변수, 뭐 카테고리컬 변수 섞여 있겠지만은 뉴메릭 변수를 딱 봤을 때 어떤 게 관계가 있구나, 어떤 관계가 있구나, 강한 관계가 있구나, 혹은 몇 개의 그룹이 있구나 또 이제 파악을 할 수가 있죠. 봤을 때는 여기는 한 2개 정도의 그룹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플롯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막대 그래프인데요. 이제 여기는 카테고리컬 변수, 그러니까 아까 말했었던 아까 봤었던 데이터에서는 뭐가 있을까요? 뭐 반 같은 게 클래스가 있겠죠? 아까 이제 스코어 데이터 프레임이었으니까 이제 클래스 같은 게 있고, 이것저것 많죠 사실. 네, 현실에서 반영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지금 생각나는 거는 딱히 아무튼 그래서 이제 카테고리컬 변수하고 뉴메릭 변수 사이에 관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는 이제 클래스 데이터 프레임을 가지고 했던 건데요. 이제 여기서는 절망반이 점수가 제일 높은 거를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박스 플롯입니다. 이것은 이제 아까 이제 단일 뉴메릭 변수에 대해서 분포, 범위, 이상치를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4분위 수를 잠깐 언급했었는데, 여기가 중값이 되고, 여기가 1분위 수가 되고, 3분위 수가 되고, 그 다음에 IQR이라고 인터퀄타일이라고 해서 이제 4분위 수에서 상위 25%에서 하위 25% 값을 빼줍니다. 그게 IQR이 돼요. 그리고 Q3에서 1.5 IQR, 그 다음 Q1에서 1.5 IQR 이만큼 떨어진 이제 데이터가 있겠죠. 여기다가 선을 긋고 그 다음에 이 바깥으로 나가는 데이터들을 이상치로 보겠다 하는 플롯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확인을 하게 되면은 이제 정규분포를 띠는 이제 데이터인데요. 여기서 이제 여기 부분이 이제 미니멈, 아까 말한 Q1에서 1.5 IQR을 뺀 값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Q1, 메디안, Q3, 맥스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그 히스토그램으로 보게 되면은 얼만큼 있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죠. 진짜 조금인 것 같긴 한데 이긴 있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박스 플롯으로 보게 되면은 이상치가 이만큼이다 라는 것을 시각적으로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룹 바이 메소드인데요. 이제 그룹 바이 메소드는 설명하는 것보다 실제로 하는 게 편할 것 같아서 직접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데이터셋을 로드해 줍니다. 이런 식으로는 이제 현재 이 데이터인 아이리스라는 데이터에는 이제 스펙시스라는 종이 있어요. 그래서 종이 총 섹토사, 버지니카 말고도 하나가 더 있는데,
이제 그룹별로 어떤 분포를 가지는지 살펴볼게요. 이제 아까 처음에 그룹 바이 메소드로 했었죠. 그 판다스에서 그룹 바이 메소드는 이런 과정을 겪는다라고 했었죠. 그리고 이 그룹드 DF를 통해서 이제 플로팅을 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아이리스를 그룹 바이 하겠다. 뭘로? 스페시스로 이제 이렇게 그룹 바이를 합니다. 그냥 그룹 바이만 해요. 서머라이즈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거는 넘어가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반복문에서 그룹드 아이리스, 그룹화된 데이터에서 네임하고 그룹을 갖고 오겠다. 이거는 이제 무슨 뜻이냐면은 지금 클래스로 여기서는 이제 그룹화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네임은 뭐가 되냐? 네임은 요 각 클래스 A, B, C가 요거의 네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룹은 요 데이터 프레임 전체가 그룹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요 범례죠. 범례에다가 이름을 더하고 그 다음에 PLT 이거는 이제 파이플롯인데 파이플롯을 PLT로 가져와서 히스토그램을 표현하겠다. 어떤 거를 이제 그룹에서 페탈 랭스를 표현하겠다. 히스토그램에 해서 이제 본 거죠. 봤더니 이런 식으로 범례가 쭉 나오고 그다음에 그룹별로 분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까는 이제 조금 모양이 이상했었죠. 이게 보니까 이게 과연 단위라는 변수가 맞나 싶을 정도로 뭔가 분포가 이제 양극화되어 있고 여기서 하나 보이고 여기서도 내려갔다가 다시 하나 올라오고 이러는데 이제 보니까 왜 그런지 알겠죠. 여기 보면은 하나가 있고 여기가 이렇게 있고 여기가 이렇게 있는데 얘는 지금 여기가 겹쳐 있으니까 이게 이만큼 올라와서 보였던 거구나. 이런 걸 이제 파악을 할 수가 있겠죠.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덴시티 플롯도 밀도 플롯도 똑같이 그려보면은 이제 구조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룹 아이리스에서 네임하고 그룹을 가져와서 각각 그룹에서 요거하고 왜 안 본 소리야? 잠시만요. 이거 실행 안 했구나. 네, 실행 안 해서 변수가 안 생긴 상황이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덴시티 플롯도 이렇게 확률 밀도 함수가 좀 이상했었는데 정규 분포를 띠는 세 개가 있구나. 대충 정규 분포를 띠는 이런 세 개가 있구나. 제대로 된 데이터구나 확인할 수 있죠. 이제 스캐터 플롯도 마찬가지로 그룹 바이를 지정함으로써 그룹별로 이제 테투사는 이렇게 작은 꽃이고 작은 이제 아이리스고 그 다음에 벨시컬러? 네, 요거는 중간 사이즈. 그 다음에 버지니카는 이게 좀 큰 거.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페어 플롯도 마찬가지로. 근데 페어 플롯은 이제 특이하게 그룹 바이를 쓰는 대신 요 휴라는 파라미터에다가 이제 저희가 그룹을 할 파라미터를 넣게 되주면은 컬럼 이름을 지정해주면 이제 컬럼 이름별로 그룹 바이를 해서 플로팅을 해주게 됩니다. 좀 시간이 걸려요, 이거는. 한 10초? 네. 그래서 이제 세팔렌스 같은 변수들끼리는 쭉 대각선에 있죠. 대각선에 있는 변수들끼리는 덴시티 플롯이 이렇게 쭉쭉쭉 나오고 다음에 스캐터 플롯이 나오고 그다음 물론 여기서 이제 파라미터를 통해서 여기에 표시될 이제 플롯들을 정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차후에 좀 더 알아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택드 바이어. 예를 들면 아까 만들었던 이제 데이터 프레임 DF 클래스가 있었죠. DF 클래스에서 만약에 알고 보니까 스튜던트 아이디가 이제 짝수인 애들은 이제 남성이고 그 다음에 홀수인 애들은 여성이더라.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성별을 말하는 이제 컬럼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성별로 이제 그룹화를 해볼게요. 이제 이거는 판다스에서 제공하는 데이터 프레임 적용 플로팅인데 이거 조금 복잡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을 그룹 바이를 해요. 클래스하고 섹스로 이제 그룹 바이를 한 다음에 수학 점수의 평균을 비교해 볼 거예요. 썸이구나. 지금 수학 점수의 평균을 비교해 볼게요. 지금 썸은 돼 있으니까. 인으로 바꿔서 이렇게 해볼게요. 그럼 여기까지는 평균이 계산됐죠? 그 다음에 이제 꼭 언스택을 해줘야 됩니다. 언스택을 안 하면은 이게
다 디스페어, 뭐 절망만의 여성이 따로 나오고 그 다음에 절망만의 남성이 따로 나오고 이런 결과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나타나요. 보기 불편하죠. 그래서 꼭 그룹 바이를 한 다음에는 이제 언스택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플로팅. 근데 카인트가 무엇이냐? 가로로 된 이제 바 호라이즈널인데 줄여서 파이치라고 쓰고요. 그래서 가로로 된 바를 쓸 것이다. 근데 스택드는 폴스다. 옆으로 보겠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반별로 성별 뭐 평균 점수를 볼 수 있죠. 봤더니 뭐 절망만이 제일 높네요. 만약에 true로 주게 되면은 의미는 없지만은 사인 형태를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이게 바로 이제 보기는 사실 문제가 없죠. 보기에는 괜찮은데 의미가 없는 전달성이 정말 떨어지는 그런 차트 중에 하나예요. 보면 평균 함수를 비교하는데 평균을 쌓아서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도 잘 모르겠죠. 그래서 이럴 때는 잘 특성에 맞게 false를 주면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설명한 거는 여기까지인데요. 기초 시각화죠, 기초 시각화. 근데 시각화는 진짜 너무 다양한 종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박스 플롯이고, 그래서 시각화는 이제 정말 많은 시각화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목적에 맞게 표현하고자 하는 어떤 변수가 있으면은 그 변수 혹은 그 목적에 맞게 적절한 시각화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각화를 잘 모음해놓은 이제 사이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보통 여기 참조하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소스 코드하고 표시하는 방식까지 조금 로딩이 걸리네요. 그래서 스캐터 플롯 제가 했었던 것도 몇 개 있고요. 그다음 뭐 버블 플롯 그래가지고 이 사이즈별로 이제 스캐터 플롯에다가 사이즈를 준 거죠. 그다음에 뭐 스무딩 해가지고 뭐 선도 하나씩 뭐지 이거 스무딩해서 이제 말이 안 나오냐 선형얘기 하는 이제 그래프도 볼 수 있고요. 뭐 이제 쭉 내려가다 보면은 뭐 콜릴레이션, 뭐 히트맵도 있고 그 다음에 페어플롯 저희가 했던 페어플롯도 보이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또 있고 정말 다양해요. 슬로프 차트 이런 식으로 해서 정말 많은 이제 플롯들이 있으니까 이제 본인이 사용하고 이제 본인의 데이터에 맞는 그리고 본인의 목적에 맞는 본인이 표현하고자 하는 자료에 맞는 그런 시각화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시간이 조금 내용이 많고 시간이 좀 빡빡해서 말이 조금 빨랐던 것 같은데 들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요. 네? 못할 것 같은데. 네, 좀 앞에 1분이라도 1분이요? 1분이라 아니 요약. 요약이요? 네. 저 간단히 그러면 요약 한 번만 해볼게요. 네, 공유 중지? 발표 중지? 앞에 볼 수 있는 케미요? 고생했어요. 네. 지금 앞에 보이나요? 네, 지금 잘 나오고 있습니다. 땀 나는 거지. 더워. 2시간인데 정보량은 거의 한 4배 정도의 정보량을 준 것 같아요. 정말 고생 많이 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뭐냐면 여기 이쪽으로 가야 돼요? 저희 소스 코드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소스 코드를 제공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보면서 하나씩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다가 혹시 질문 있으면 또 이렇게 질문을 주면은 되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정말 많은 정보를 여러분한테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2시간 굉장히 빨리 갔는데 속도도 빨랐습니다. 일주일 정도 또 시간도 있고 그다음 저희가 레코딩을 했기 때문에 그 레코딩을 잘 됐으면 해가지고 다시 또 어디죠? 유튜브 채널에 또 올리도록 할게요. 자, 근데 오늘 본 것 중에 1분만 딱 요약하고 끝낼까요? 1분 요약이요? 1분 요약. 가능한가? 여기 보여요? 판다스? 네. 네. 판다스가 결국 뭐예요? 판다스는 데이터 분석을 위한 이제 라이브러리죠. 분석. 네. 그래서 이제 분석인데 사실은 처리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분석을 위한. 분석을 위한. 분석하기 전에 이제 분석을 돕는 예를 들면 전처리라던가 전처리. 뭐 형식을 바꾼다던가 타입 변경하던가 뭐
새로 적용, 새로운 칼럼을 만든다던가 등등의 이제 데이터 프레임을 이제 네. 잘 주물러서 이제 네. 자기가 원하는 형태로 변형을 네. 하고 네. 뭐 일반 뭐 어느 정도 기초 네. 시각화까지도 진행할 수 있는 그러한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래서 아까 많은 걸 살펴봤었고요. 네. 넘파이를 이렇게 많이 설명하지 못했는데 네네. 사실 이제 판다스랑 넘파이랑 호환성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제 뭐 사용자 함수를 짜서 적용한다던가 뭐 이런 네. 식으로 할 때 넘파이를 아마 많이 사용하실 것 같아요. 그럼 넘파이. 네. 네. 그리고 이제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데이터를 잘 조작했을 때 네. 잘 조작한 다음에 뭐 모델링이나 뭐 네. 한다고 치면은 네. 시각화를 할 때도 모델링을 할 때도 잘 점 처리를 해야 이제 좋은 걸 인풋을 잘 넣어야 이제 결과물이 잘 나오기 때문에 네. 이제 인풋을 이상한 걸 넣으면은 아무리 같은 좋은 모델이더라도 좋은 이제 시각화 툴이라고 하더라도 결과가 영 안 좋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형태로 잘 조작해서 넣어야 된다. 네. 네. 그래요. 그 준비한 것 중에 사실 뒤쪽 부분에 네. 클래스 정의하거나 클래스의 개념이 좀 있었는데 네. 그거는 이번 시간에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죠? 네, 시간상 네, 해보니까 시간상 빡빡해. 너무 빡빡해. 너무 많은 걸. 네. 너무 많은 걸 준비했어요. 그래서 그래서 아마 그리고 제 생각에 아마 이 정도면은 클래스까지 가면은 이게 과거 걸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아니, 다음 주에 안 들어오시는 거 아니야? 본인 저도 힘들 것 같게. 그래. 오케이.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엔딩 멘트 네? 살짝 해주시고 끝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되게 아침부터 오후까지 되게 길었는데요. 수업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아마 유용한 좀 강의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유튜브에도 영상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준비한 교육 자료들 이렇게 있으니까 제가 설명을 다 하지는 못했는데 아마 다 제가 한번 다 독립적인 환경에서 돌아가도록 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이해가 안 돼 공부하다가 혹은 나중에 사용하시다가 실제로 사용하시다가 에러가 난다. 그러면 이제 한 번씩 이제 돌려보면서 왜 에러가 났을까 한번 디버깅 해보는 그런 작업을 할 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공부할 때 많이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뒤에 보시면은 되게 열심히 해놨어요. 화면 공유 안 화면 공유 안 되겠구나. 네, 오케이. 화면 공유 안 돼. 아무튼 열심히 해놨으니까 이제 아까 교육 때 진행했던 파일들은 이제 드라이브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들어가 있으니까 드라이브에서 잘 확인해서 에듀케이션 폴더에 있으니까 잘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봐요.